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기 자랑은 하지 않는데도 존경받는 분,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데 신뢰가 가는 분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분위기를 주도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왜 저렇게 조용할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아닙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오늘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한 걸음 더 현명해지실 겁니다. 첫째, 말보다 관찰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하기 전에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뭐 했는지, 자식이 어떻고, 젊었을 때 어땠는지 쉴 새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대신 무엇을 할까요? 관찰합니다. 상대방 표정을 봅니다. 말투를 듣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읽어냅니다. 마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70% 이상 듣는 사람이 30% 이상 말하는 사람보다 관계 형성에 더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이 말을 아끼는 이유가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판단은 빨리 하되 행동은 천천히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 속마음을 다 꺼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 말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라면? 혹시 나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습니다. 충분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서야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말이 약점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곧 정보를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게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간 정 말입니다. 혹은 내가 힘들다고 했던 말이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정 말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로 누군가는 나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평균 3명 이상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빨리 퍼집니다. 그것도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 가족사, 갈등, 실패 같은 깊은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신중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중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아낍니다. 귀한 사람에게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만 나눕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셋째, 자기 과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기 자랑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과 결과가 이미 다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효자인 사람은 나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나는 이 분야 전문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보여줍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성과는 낮고 자기 이야기를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성과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과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자기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알아?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압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은 적어도 확실한 원칙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후자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말은 별로 없는데 존경받는 어르신, 자랑은 안 하는데 다들 인정하는 분 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넷째,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합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10사람이 10가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말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벼운 농담으로 한 말도 누군가는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인간 심리의 특성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80% 이상이 불필요한 정보 제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가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며느리가 신경을 안 써줘서 속상해라고 말했다고 해보죠. 이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효도를 안 하네요 라고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여기저기 퍼뜨릴 겁니다. 아무개 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한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되고 왜곡되고 퍼져나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꼭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이 말이 누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까? 이 말이 나중에 어떤 오해를 만들까?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내게 어떻게 돌아올까? 그래서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개인적인 갈등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관계를 더 평온하게 유지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합니다. 오해로 인한 상처를 예방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감정 소모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의 총량이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말입니다. 감정을 많이 쓰면 쓸수록 빨리 닳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실감나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이야기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감정적인 대화를 해도 며칠을 끌 때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20대는 평균 하루, 60대는 평균 3일 내지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순간 상대의 반응까지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 위로받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상대가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상대가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라며 자기 얘기를 하면 섭섭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하면 내 상황도 모르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감정을 꺼냈다가 상대 반응 때문에 감정이 더 소모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 소모를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아낍니다. 불필요한 감정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는 사람에게만 적절한 양만큼만 나눕니다. 그 덕분에 이들은 관계에서 덜 지칩니다.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묵직한 여유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다 털어놓고 다 이해시키려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 이유는 관찰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자기 이야기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고 감정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가치 있는 관계에만 자신을 엽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의 조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는 만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설명하지 않는 만큼 결과로 증명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만큼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삶의 평온을 지킵니다. 엔딩. 말이 적다고 비밀이 많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속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함은 그들의 방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더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다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필요한 순간에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삶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 대신 필요한 관계만 남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